자, 그래서 관리자 파트 첫 번째 사용자 관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사용자 관리 공부해 볼 때는 이 사용자를 관리할 때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이런 각종 파일들, 대표적으로 지금 세 가지만 적어놨는데요.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. 근데 이 세 가지 정도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etc 밑에 passwd, etc 밑에 shadow, etc 밑에 그룹이라고 하는 파일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용자랑 그룹을 관리하는 이런 명령어들 이제 또 새로 알아봐야겠죠. 그 다음에 사용자별로 이제 패스워드를 또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, 이 패스워드 관련된 또 파일과 명령어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.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명령어들만 좀 배웠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 파트 쪽에서는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되는 그런 설정 파일들,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. 사용자 관련된 파일 봐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우리가 뭐 VI 편집기 할 때 제가 중요한 파일이라고 하면서 좀 실습에 사용했었던 passwd 파일입니다. 자,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이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고요. 한 줄 한 줄이 한 명의 사용자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중간중간을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. 콜론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,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7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각 필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 필드가 이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이 됩니다. 로그인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두 번째 필드는 현재 이 passwd라는 파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X로 표시를 해둬요. 원래 여기에다가 예전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패스워드를 저장했다라고 해요. 근데 이제 하나의 파일에다가 그 패스워드를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전상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패스워드를 이따가 배울 섀도우 파일에다가 따로 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파일에 패스워드가 저장되는 거를 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X로 표시를 해두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사용자의 UID 값입니다. 컴퓨터는 숫자로 구분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랬죠. 우리는 아이디로 구분을 하는 게 더 편하겠지만 컴퓨터는 숫자로 구분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이런 숫자 값을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 시스템이 권한, 그 RWX 권한 부여할 때 이 숫자 값이랑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UID 값, 유저 ID 값, 숫자 값을 비교해서 일치하면 뭐 소유자 권한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그 유저 ID 값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옆에 게 GID 값, 그룹의 ID 값인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숫자는 주 그룹의 ID 값이에요.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그룹에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주 그룹이라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 그룹의 ID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이따가 보조 그룹이라는 애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 그거는 다른 파일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. 자, 그 다음 필드는 지금 여기 아이디랑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는 설명 부분을 써놓는 거예요. 간단하게 이렇게만 쓸 수도 있지만 복잡하게 써도 상관없어요. 길게 뭐 이 사용자는 그냥 일반 사용자 중에서 첫 번째 사용자로서 뭐라 이런 간단한 설명 같은 거를 써놓는 그런 부분입니다.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정이 되어 있죠. 자, 그 다음 여기는 이 해당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어딘지 명시를 해두는 부분이에요. 여러분들 지금 유저라는 사용자로 만약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cd til트 물결 표시하게 되면은 이 파일에 명시된 저 디렉토리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이 파일을 VI 편집기로 열어서 저 내용을 바꾸면 그 바꾼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필드는
이 사용자의 로그인 쉘을 지정하는 거예요. 쉘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. 그래서 그 로그인 할 때 여러분들 실행되는 쉘의 종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파일에는 무조건 이런 사용자 정보만 꼭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. 다양한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데 자세히 좀 봐보면 미리 좀 봐보면 이런 애들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용자 정보지만 우리가 생성하지 않은 다른 이런 사용자들도 많이 있어요. 요런 애들은 맨 뒤에 보면 쉘 종류가 노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죠.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니고요. 시스템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시스템이 사용하는 계정이에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NFS라고 나중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배울 텐데 윈도우의 공유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폴더 공유해서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같은 거 받아갈 수 있게.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접속했을 때 로그인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 원격에서 접속한 사용자가 부여받는 그런 계정, 뭐 이런 내가 로그인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계정이 아니에요. NTP 이거는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.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끄고 있었다가 키더라도 항상 시간은 최신 시간으로 되잖아요. 그죠? 뭐 물론 메인보드에 시계가 따로 있긴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에 있는 시계 서버한테 시간을 받아오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꼭 로그인하는 사용자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, 이렇게 각 파트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. 자, 그래서 시스템이 사용하는 이런 주된 계정들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관리할 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루트 사용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, 일단 루트 사용자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권한과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작업들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애고요. 루트 사용자는 특이하게 UID 값이 0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. 0번.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. 루트 사용자는 UID가 0번이다.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는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, 시스템이 사용하는 그런 계정들인데, 간단하게 뭐 빈 바이너리 파일 관리하는, 그러니까 실행 파일 관리하는 그런 계정, 데모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관리하는 계정, ADM은 이제 시스템 특정 작업이나 로그 같은 거 관리하는 계정, LP는 프린터기 관리하기 위한 계정, GDM은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데스크탑 그래픽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게 그놈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데, 그놈 디스플레이 관리하는 뭐 저런 계정,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. 저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계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쓰는 계정이다.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passwd 파일에서 두 번째 필드의 패스워드를 저장하다가 따로 뽑아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얘를 봐보면 etc의 섀도우 파일인데, 여기가 이제 해당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저장하고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 관련된 정책을 설정하는 그런 파일이에요. 자, 여기도 여러 개의 필드로 나눠져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 필드는 이 사용자의 아이디가 그대로 와요. 근데 두 번째 필드가 이렇게 길어요. 엄청 길죠? 이 부분이 이 해당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저장된 부분인데, 실제 패스워드가 저렇다는 게 아니고요.
여러분들이 만약에 설정한 그 패스워드가 이 파일을 조회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암호화 시켜서 저장을 해둔 겁니다. 근데 이 암호화도요, 그냥 단순히 암호화 시킨 게 아니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암호화를 시켰어요. 예를 들어서 유저 1과 유저 2 사용자가 있었는데 둘이 패스워드를 똑같이 설정했어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파일에 저장될 때는 둘의 패스워드 내용이 서로 다르게 보이게, 그래서 복잡한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얘도 이 두 번째 필드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달러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. 달러로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, 첫 번째는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쓸 건지, 해시 알고리즘 뭘 쓸 건지, 나중에 이 암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일이 올 건데, 네, 그때 해시가 뭐고 그냥 암호화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솔트 값이라 그래서 이 사용자들의 패스워드가 서로 다를 수 있게 양념을 치는 거예요. 양념, 소금, 솔트. 그래서 똑같은 패스워드라고 하더라도 소금을 좀 다르게 쳐가지고 암호화 시킬 때 좀 다른 패스워드가 될 수 있게. 실질적으로 암호화된 부분은 이 맨 뒷부분인 거죠. 쭉까지. 자,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. 자,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요, 패스워드 정책과 관련된 곳들인데, 패스워드 정책 이따가 설명하긴 할 거지만,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즘 회원가입할 때 그냥 쉬운 패스워드로 회원가입 안 시켜주죠. 우리 센토스 설치할 때도 기본 사용자 한 명 무조건 생성하고 패스워드 설정하라 그러잖아요. 제가 쉬운 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었죠. 그런 것과 비슷한 뭔가 패스워드와 관련된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따가 패스워드 관련된 명령어랑 파일 배울 때도 다른 파일이 또 나올 건데, 이 파일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보시면 여기 17556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패스워드를 변경한 날짜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. 이게 몇 월, 며칠, 몇 년도 뭐 이런 것 같아요. 언제적으로 보여요, 혹시? 17556. 굳이 막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. 17년도 5월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얘는 1970년 1월 1일. 그러니까 리눅스가 그때쯤 탄생했다 그랬나? 유닉스가 탄생했다 그랬나? 아무튼 그 날을 기준으로 패스워드를 바꾼 날짜를 카운트한 거예요. 그래서 저게 대충 굳이 모르셔도 되는 내용인데, 나누기 365일 하면 48. 한 48년 정도 지난 거죠. 70년부터. 그러면 일단 18년도. 그럼 제가 이 문서를 18년도쯤에 만든 거겠죠. 요렇게. 그 다음에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패스워드 변경 후 최소 사용기간이에요. 최소 사용기간. 그러니까 최소 사용기간이라는 건 뭐냐면, 만약에 특정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변경을 했어요. 아, 근데 패스워드가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바로 또 바꾸려고 했는데, 여기에 만약에 최소 사용기간이 이렇게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최소한 패스워드를 하루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. 다시 변경 못하고. 한번 바꾸면 그 패스워드를 하루 정도는 써라 라고 최소 변경 기간을 설정하는 거고요. 그럼 그 옆엔 뭐겠어요? 최대.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99999로 돼 있으면 평생 쓸 수 있겠죠? 이게 대충 한 40년인데 대충 한 200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충분히 200년 동안 센토스 7을 쓰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? 아무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일주일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. 패스워드를 7일 동안 사용하고서 강제로 이제 패스워드를 바꿔버리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인터넷 할 때도 이런 게 있죠? 대충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다가 다시 로그인 할 때 보면은, 아, 패스워드 쓴 지 오래되셨어요. 바꾸셔야 되는데.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변경하기를 누르죠. 그쵸? 그죠?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
이 7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워닝이라 그래서 이 뒤에 있을 패스워드 만료일, 패스워드 만기일 전, 얼마 전부터 미리 경고를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. 여기에 패스워드 만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이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지정이 됩니다. 그 날짜가 지나면 이 계정은 로그인할 수 없는 계정이 돼버려요. 잠금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휴먼 계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휴먼 계정이랑은 조금 다르다. 잠금, 그냥 잠금 계정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되기 전 일주일부터 좀 알려달라. 경고를 좀 해달라.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. 가 워닝인 부분이고요. 여기가 익스파이어, 만료일 부분. 그래서 로그인이 불가해지는 거고, 여기는 관리자가 따로 해제해줘야지만 사용 가능해지는 거예요. 이 익스파이어는. 그 다음에 여기가 인액티브, 여기가 휴먼 계정이랑 비슷한 곳이에요. 그래서 보통 휴먼 계정은 어떨 때 지정이 되는 거예요? 그죠? 오랫동안 로그인 안 하면.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기간 동안 로그인을 안 하면 뭐 이거를 잠금 계정으로 바꿀지, 이런 날짜를 지정하는 거예요. 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로그인 안 하면 익스파이어 돼버리고, 얘는 그냥 그 특정 날짜가 되면 바로 그냥 익스파이어 되는 거고. 요런 관련 패스워드와 관련된 설정들, 계정과 관련된 설정들이 들어가는 것이고, 마지막 부분, 여기는 사용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. 요 맨 뒤에 부분, 예약 필드라 그래서 뭔가 기능을 나중에 추가하려고 또 놨나봐요. 그래서 또 이게 자세히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. 자, 섀도우 파일의 패스워드가 복잡하게 생성이 된다 그랬잖아요.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전혀 간단하진 않지만, 여러분들이 입력한 패스워드가 있겠죠. 요거를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돌립니다. 그리고 암호문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리눅스에 있는 크립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솔트 값이랑 아까 두 번째 필드에서 두 번째 필드에 있던 애죠. 그 값과 이 해시 문을 구한 거를 같이 합쳐서 함수를 돌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암호문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솔트라고 하는 애는 운영체제가 랜덤하게 생성한 거고요.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저 값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패스워드를 지정하더라도 결국에는 섀도우 파일에 저장되는 암호문은 서로 다르게 저장이 된다 라는 소리예요. 자, 그 다음에 etc의 그룹 파일이에요. etc의 그룹 파일. 얘는 특정 그룹들이 목록이 나열이 되어 있고, 이 그룹에 속한 보조 그룹으로 속한 사용자들의 계정이 나열되는 파일이에요. 일단 첫 번째 필드는 그룹의 이름이고, 두 번째 필드는 그룹도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. 그룹도. 근데 마찬가지로 섀도우 파일로 따로 뽑았듯이 그룹도 그룹만의 섀도우 파일이 따로 있어요. 그 파일의 패스워드를 지정하지 여기다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X로 표시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그룹의 GID를 나타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필드가 이 그룹의 보조 그룹으로 속한 사용자들의 목록이 나열되는 부분. 그래서 지금 루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. 루트 사용자는 etc의 passwd 파일에서 봐보면 유저 사용자로 봐볼까? 유저 사용자. 유저 사용자는 GID가 1000번이잖아요. 그러면 이 그룹이라는 파일에 뭐 유저라는 그룹이 있을 거고 1000번 GID를 가진 이런 그룹이 있을 거예요. 여기를 주그룹으로 참조를 하고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주그룹으로 참조하고 있는 거는 etc의 passwd 파일에 나오는 거고, 여기는 뒷부분에 뭐 루트 사용자도 있고 adm 사용자도 있고 빈 사용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, 이 사용자들은 유저 그룹에 속해 있긴 한데 주그룹이 아니고 보조 그룹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. 둘이 딱히 막 차이는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요런 그룹 파일, 그룹 파일보다는 뭐 etc의 passwd랑 섀도우 파일이 좀 더 중요합니다. 그룹은 이렇게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